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들어온 올리브영 앰플 세럼 이거 4편 2025년 최신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기다리셨던 분들 진짜 많죠? 재밌게 가볼게요. 내돈내산 출발. 오늘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자, 수분 속건조 특화, 트러블 모공 진정 특화, 탄력 재생 안티에이징 특화입니다.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세라 히알 속수분 앰플입니다. 이름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해주죠. 참 이름 잘 짓는다 너네. 신상입니다. 가격이 33,000원입니다. 사실 수분 앰플은 올영에 차고 넘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갈아타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요즘에 딱 꽂힌 게 딱 그 수분만 주는 거. 더 이상 나한테 침범하지 마. 넌 수분만 줘. 하는 앰플들이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히알루론산이 고분자는 피부 겉면에서 보습을 꽉 잡아줘요. 저분자는 피부 속까지 들어가지만 보습력이 막강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핵심은 이거예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저분자만큼 쪼갠 거죠. 수분 유지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흡수가 좀 빠른 편? 히알루론산이 이렇게 흡수가 빠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판테놀, 셀콜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분 유지력이 2배나 높아진 거죠. 어떤 분들 이러시더라고. 이 정도 가격이면 보습감이 있어야 되는데 보습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유분기가 또 많아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딱 수분만 주는 수분용으로 기초 루틴을 꼬이지 않게 하는 기본에 충실한 속수분 앰플. 에스트라는 좀 무난한 제품을 잘 만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무난한 제품 만드는 게 되게 쉽지 않다? 도를 지나치기가 더 쉽거든요. 제로이드 인텐시브 하이드레이팅 앰플입니다. 크림같이 생겼는데 이게 앰플이에요? 앰플이에요. 그 MD 크림 그 제로이드예요? 그 제로이드, 그 브랜드. 앰플 성상이죠?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면 이렇게 미끄덩거리거든요? 이 느낌이 고분자야. 피부에 스미고 나면 보습력이 짱짱합니다. 안 들어갔는데요? 원래 고분자가 그래요. 얘는 왜 튜브에 넣었을까요? 글쎄 튜브를 많이 찍어놨나? 전 성분 7가지예요 딱. 간결한 성분 배합이 저는 좋더라고요. 수분 앰플에서는 사카라이드 아이소머레이트라고 하는 성분. 이게 뭐냐면 DSM사의 펜타비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물을 잡아주는 자석 성분이에요. 안 그래도 히알루론산인데 이 히알루론산을 더 잡아주는 능력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이거 안 유명하거든요. 제로이드는 크림만 유명해요. 근데 이 제품 딱 쓰는데 와, 왜 안 유명하지? 이 제품 너무 좋은데? 알리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가격 좀 나갈 것 같아요. 얘는 MD는 아니죠? MD는 아니에요. 30ml 3만원.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진 않은 정도. 미끄덩거리기 때문에 양 조절을 못하면 안 돼요. 약간 좀 까다롭긴 해요. 근데 수분이 채워지는 것만큼은 이렇게 차곡차곡 좀 쌓이는 느낌이 진짜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이 생각났어요. 폴라초이스의 히알루로닉 부스터인데 이 친구를 부스터로 쓰면 너무 좋더라고요. 건조한 파운데이션이나 건조한 비비크림 같은 거 있죠. 선크림 섞어 쓰면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급속 충전 수분 부스터. 신상입니다.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히알루 플러스 세럼이에요. 이 친구는 히알루론산 베이스인데 고분자, 저분자가 다 들어가요. 그 히알루론산 특유의 이 콧물 같은 이 느낌. 거품 나네요. 이게 이제 히알루론산의 특징 같은 거죠. 그래서 히알루론산 바를 때 이렇게 바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바르는 게 흡수하는 방법? 양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 진짜 많은 양을 발랐잖아요. 카르노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독특하게 들어가요. 항당화,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아, 수분 앰플에 이런 성분을 넣기도 하는구나. 이 바이오더마, 더마 브랜드가 이래서 좀 한 끗 차가 있구나라고 느꼈고 속수분을 채우면서 겉수분까지 잘 채워줘요. 탱탱해지면서 단단해지는 느낌. 제가 좋아하는 탄력 있는 수분감이 정말 좋았던 제품. 어린 친구들이 이 제품을 쓰면 별로 좋다고 못 느낄 것 같아요. 저같이 약간 피부가 얇아지고 처지고 수분이 부족한 노화형 피부에 더 잘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같은 수분 앰플이어도 다 효능 효과가 달라요. 사용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제 리뷰를 보시면 좋습니다. 3개 놓고 1등 한번 뽑아볼까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입니다. 제로이드? 효능 중심, 간결한 성분 함량이 딱 좋더라고요. 난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콧구멍을 가리세요. 진실 콧구멍이 방금 열렸어. 아까 못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가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제품 좋습니다. 이거 써보세요. 여드름, 모공, 진정. 닥터지 에이클리어 스파포 페이스 세럼. 진짜 와닿는다. 딱 그 느낌 아니에요? 약국 스멜. 닥터지가 이런 거 잘하죠. 근데 효과가 없으면 안 갖고 왔겠죠.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스팟에도 사용할 수 있고 얼굴 전체에도 바를 수 있는 투명하고 알로에겔 같은 그 정도의 제형이에요. 나야신 아마이드에다가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성분 하나가 들어가요. 그것도 굉장히 상단에 다이메틸서폰.
그게 뭐예요? 직전에 했는데 꽃방편에서도 했고 주당에서도 보여주고 진짜 너무 이름이 어려워요. 그거 소살리만 알아. 다이메틸설폰 식이유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 이게 무기질이란 말이에요. 항염에 진짜 좋은 성분, 민감성에 정말 좋은 성분, 여드름성에 좋은 성분. 조합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화장품 조합이 아니에요. 약국댁 같은 그런 조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좁쌀 났을 때 한번 발라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으면 좁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좁쌀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화농성에 되게 울긋불긋한 이미 올라와 있는 여드름을 치료해주진 못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좁쌀의 효과가 괜찮았고 초기 스팟, 이제 막 폼 잡으려고 하는 스팟들 있죠. 그런 스팟에 효과가 좋았다. 필요 없는 피지나 유분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수분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건성 피부에는 더 이상 피지 유분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지성 피부에 여드름성 피부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민트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어떨 때는 그게 오히려 화하게 느끼면서 피부가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전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드름 피부 유수분 밸런스에 굿. 트러블, 모공, 요철, 진정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성분은 나야신아마이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미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식약처 고시 미백 성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나야신아마이드 미백 이렇게만 많이 마케팅을 해요.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피부의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고 손상받은 피부를 재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안 계세요. 나야신아마이드 고농도가 참 좋은 성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폴라초이스 10% 나야신아마이드 부스터. 제가 올영에 입점된 게 놀랍네요, 오히려. 올영에서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뭐 너무 많이 언급을 했던 제품이고 제가 마켓도 했던 제품이거든요. 근본적인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완전 물제형. 완전 워터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부스터잖아요. 어디에 섞어 발라도 되고 아니면 내가 기초 바르는 거 그 전에 발라도 되고 부스팅 역할을 잘 해주죠. 그러니까 나야신아마이드가 고농도 10%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되게 많아졌죠. 서포팅 성분이나 시너지 성분을 보셔야 되는데 비타민 유도체가 들어가서 미백에 또 특화가 돼 있고 유비키논, 코엔자임 Q10, 항산화 성분이 히알루론산, 판테놀, 알라토인 이런 성분들이 시너지를 쫙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공 요철에 가장 효과를 봤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제가 한마디로 늘 정의해드리는 바로 그 단어, 깨끗한 도화지. 가끔씩 인공호흡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20%도 쫀쫀하면서 미백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비타민C, 레티놀, 나야신아마이드 이 세 개는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대된다. 세 번째는 뭔지. 닥터 디퍼런트의 시카 메탈 세럼입니다. 패키지 잘 뽑지 않았어요? 실험실 닥터 브랜드 느낌이 나죠. 이 안에 병풀 추출물이 상단에 들어가는데 병풀 추출물을 보실 때는 한 가지 정확한 건 있어요. 핵심 성분을 뽑아낸 게 마데카 소사이드. 그게 결국은 재생, 항염에 좋은 거거든요. 마데카 소사이드가 들어가는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 친구도 이렇게 콧물 같은 묽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메탈 세럼이잖아요. 마데카 소사이드와 함께 메탈, 아연, 구리가 들어갑니다. 아연, 구리를 내 피부에 어떻게 발라? Q&A에 그런 게 있더라고. 진짜 구리가 들어가나요?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아연은 징크 성분입니다. 항염, 여드름에 좋은 성분이고 구리 같은 경우는 카포펩타이드라고 해서 펩타이드와 결합을 시켜놓은 형태로 들어가요. 제형 좋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약간 보송해지면서 수분만 채우고 보습감은 크게 없어요. 저자극 각질 제거 성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레티놀 테스트 하다가 피부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최근에 3번이나 있는데 화장품에 손이 안 가는 거야. 도대체 뭘 발라야 되지? 막 이럴 때 따갑지 않으면서 피부 진정을 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 제품을 한두 번 발랐더니 괜찮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수분 앰플이라고 생각하면 수분을 못 채워준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진정 앰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민감한 피부를 막 열이 막 나는 피부를 진정시켜줘요. 붉은기 염증에 진정용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어렵다. 이거 할게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팔방미인 같은 성분, 정말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모든 걸 다 하는 근본적인 관리가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폴라초이스가 나야신아마이드의 정석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꼽겠습니다. 제가 메디큐브 제품을 소개할 줄은 몰랐네요. 디바이스 브랜드 아니에요? 근데 화장품도 요즘에 잘 내놔요. 제 기준에서는 막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이 제품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메디큐브의 연어 PDRN 핑크 앰플. 일단 예쁘다, 색깔이. 호기심이 든다. PDRN 성분은 요즘에 뭐 녹차 추출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장미에서 추출하기도 하고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연어 추출 PDRN. 뭐야,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딸기 시럽 같아. 향긋한 향이 나요. 향료는 들어갑니다. 연어 PDRN이 향이 좀 비리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잡기 위해서 넣고, PDRN이 몇 %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무려 10,000ppm. 기억나세요? 아누아 제품 리뷰했던 거?
100ppm 들어갔었거든요. 10,000ppm 1%가 들어가요. 올영 브랜드 중에서 이렇게 고함량을 잘 넣은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PDRN 제품은 고함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피부에 침투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기술은 따로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유비키놀 성분, 코엔자임 Q10,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면서 펩타이드 성분 5가지가 들어가요. 재생에 활성화에 도움되는 성분들을 넣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산뜻한 사용감은 아닙니다. 약간 무게감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40대 이후에 건조하고 얇은 피부가 훨씬 더 좋아할 만한 제형이고, 여러분 역시 메디큐브 같이 쓰라고 나왔어. 그래서 어떤 걸 써도 궁합이 너무 좋은 게 기기를 돌리다 보면 너무 해프거든요. 진짜 해퍼요. 가성비 좋은 좀 좋은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돌리면서 늘 하잖아요. 가성비 좋은 좋은 제품 여기는 24,800원이에요. 뭐 1+1 할 때도 있으니까 동급 대비 가성비 최고. 역시 탄력주름 재생엔 레티노이드를 빼놓을 수 없겠죠. 화해에서 1등하고 정말 인지도가 많은 제품이에요. 닥터 오라클 레티노 타이트닝 비타민 A 레티놀 앰플입니다. 성분 배합이 더마 코스메틱스러운 성분 배합이 많아요. 특히 이 제품은 HPR이라고 하는, 이걸 또 보여줘야 되나? 어렵지만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자극도는 줄이면서 효과는 10배까지 볼 수 있는 차세대 레티노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하긴 순해요. 이 안에 HPR이 1000ppm이 들어갑니다. 1000ppm이면 0.1%, HPR은 0.02%만 들어가도 피부에 긍정적인 작용, 특히 피부 톤이라든지 잔주름 효과가 있기로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똑똑해요? 너네들 때문에 공부하잖아. 똑똑하다. 일단 대부분의 화장품 성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제형과 이 용기와의 궁합이 좋지 않았어요. 너무 꾸덕해가지고 얘가 좀 힘들게.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여기 막 다 묻잖아요, 이렇게. 또 이런 용기까지가 마지막 제품력인 것 같아요. 제형 참 좋아요. 쫀쫀한 느낌. 역시 핑감. 근데 레티놀이라 그냥 갈색병에 담았나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열리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산소 만나면. 네, 그래서 에어리스 용기에 담는 게 좋습니다. 특히 HPR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처음 썼을 때가 그럼 제일 좋겠네요. 갈수록 떨어지는 효과. 처음 쓸 때 많이 발라야 돼. 정말 정석의 배합으로 잘 넣은 느낌이고, 모공이 이렇게 매끈해지면서 온천수로, 미네랄수로 뭔가 샤워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같은 경우는 레티놀 0.1, 레티날 0.15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제품이 좀 약하다고 느꼈고, 입문템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민감 피부에 레티노이드 입문템으로 추천합니다. 아이오페의 PDRN 카페인샷 앰플입니다. 그리고 아이오페도 PDRN을 냈네요. PDRN이 유행이긴 한가 봐요. 언제까지 이 유행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기술이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나 AP 아모레퍼시픽이 기술 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안에 PDRN이 락토바실러스 용해물로 가장 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녹차에서 추출한 유산균 성분인 거죠. 완전 고함량. 그리고 카페인 성분이 2만 ppm이 들어가요. 요즘에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저속노라고 표현하고, 그 성분으로도 곽광을 받고 있는 게 카페인. 붓기를 빼주면서 탄력, 리프팅감을 주거든요. 밀도감이 어느 정도 있고, 락토바실러스 용해물 특유의 그 미끄덩거리는 느낌 뭔지 아시죠? 발효 성분 비슷해. 에스티로더 갈색병하고 발효 성분에다가 카페인 조합이에요. 발효 성분의 카페인 조합이에요. 물론 다른 성분들을 보면 상이한 것도 있지만 제형도 비슷해요. 아이오페, 에스티로더. 아까 발효 성분 말씀하셨을 때 바로 생각났어요. 갈색병. 발효 화장품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발효 성분이 잘 맞아요. 피부가 환해지면서 다음날 그냥 화장이 쏙 잘 먹어요. 이게 안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하고 바르셔야 되고, 사실 에스티로더 제품 참 좋은 제품인데 화해 어플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근데 너무 빨간 게 많이 떠있긴 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체품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30ml에 5만원. 근데 에스티로더는 뭐, 그래서 에스티로더 갈색병 대체품.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이목구비가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녁 돼서 붓기가 빠져서 그런 건가?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래요? 다들 이거 예상하지 않았을까? 아이오페 그 슈퍼바운스 레티놀 세럼만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올영에서는. 이 제품 괜찮습니다. 아이오페가 기술력이 있어. 성분 배합이나 성분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피부에서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 기간이 항상 너무 깁니다. 올영 제품도 사실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테스트 기간을 오래 거쳐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보고해드렸어요. 혹시 궁금한 제품 있으시다면 이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세일할 때는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셨죠? 새로운 살구들 이제 아셨죠? 좆될 거야, 여러분.